안녕하세요. 기타 교육 첫 번째 수업입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타 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게 됐네요. 영상으로 기타를 설명한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 알아볼 건 기타 부위별 명칭이에요. 기타 부위별 명칭은 위에 나와 있는 표가 전부예요. 그리고 크게는 헤드, 넥, 바디 이렇게 불러요. 뭐 기타 모든 명칭을 안 외웠다고 기타를 못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 플랫이라고 써 있는 걸 잘 봐주세요. 다음에 알아볼 게 저 플랫이에요. 기타의 넥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부분을 기타의 6번 줄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줄은 6번, 다음에 5번 줄, 위로 올라가면서 4번, 3번, 2번, 1번 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막대가 아까 봤던 플랫이에요. 이 부분은 1 플랫이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2, 3, 4, 5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플랫 하나당 반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제일 아랫줄 6번 줄은 미입니다. 이때 6번 줄 1 플랫을 잡으면 6번 줄은 파음을 내요. 그리고 저기 부분은 12 플랫인데 12 플랫은 좀 중요해요. 12 플랫을 잡으면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6번 줄을 그냥 쳤을 때는 미라고 했죠. 6번 줄 12 플랫을 잡고 치면 높은 미가 나요. 다음은 튜닝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을 헤드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손잡이 같이 생긴 게 줄감개라는 건데 저걸로 음을 조절해요. 줄감개는 꼬집는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올라가고 반대로 돌리면 음이 내려가요. 튜닝할 때는 튜너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맞는 음을 찾아요. 이를 위해 튜너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핸드폰으로 아무 기타 튜너 어플을 다운받아서 튜닝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튜너기 가격이 꽤 비싸기도 하고 그냥 어플이 더 간편하기도 해요. 단점은 어플은 진동 형식이 아니라 소리 형식이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흔히 공연할 때 튜닝하는 거 힘든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편하고 쉽게 튜닝할 수가 있어요. 다시 기타 사진이에요. 기타의 플랫을 하나도 잡지 않고 치는 것을 개방현이라고 해요. 아까 6번 줄 개방현은 미라고 했죠.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예요.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라고 외우고 영어로는 E, A, D, G, B, E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튜너기에도 E, A, D, G, B, E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6번 줄과 1번 줄은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6번 줄 개방현이 미이고 1번 줄 개방현은 높은 미이죠. 아, 여기서 높은 미는 2옥타브가 높은 미인 거예요. 즉 6번 줄과 1번 줄은 2옥타브 차이가 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코드표 보는 법이에요. 기타를 배우려면 코드표 보는 법이 기본이겠죠? 이 코드는 G코드인데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위치 6번 줄, 위가 1번 줄, 가로줄은 기타 줄, 세로줄은 기타 플랫, 그리고 동그라미는 손가락으로 잡는 곳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코드표 보는 법은 끝입니다. 다음은 피크 잡는 법이에요. 피크 잡는 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주법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검지를 저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엄지로 눌러서 피크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피크를 잡을 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힘을 빼서 기타를 쳐야지 예쁜 소리가 납니다. 다음 주제는 기타 칠 때 잘못된 습관인데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들이면 고치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기에서 해당되는 얘기가 있다면 바로 바꾸고, 처음 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연습하면서 주의하면서 치도록 해요. 첫 번째 잘못된 자세는 코드를 눕혀서 잡는 자세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는 초반에 손가락이 아플 때 이렇게 잡게 될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손끝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잡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손끝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데 굳은 살이 안 배길 거예요. 차라리 너무 아프면 좀 쉬고 다음날에 다시 치는 게 더 나으니까 눕혀서는 치지는 말도록 해요. 제목은 G코드를 다양하게 잡는 방식인데, G코드를 예로 든 거지 G코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코드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진은 G코드를 잡은 건데 두 사진에 쓴 손가락이 좀 다르죠. 왼손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사용하고, 오른손은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사용했죠. 이 두 개 중에 어느 방식이 맞는 방식일까요? 정답은 두 개 다 맞는 방식이고 두 개 다 연습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두 개 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 코드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음 코드로 코드를 옮길 때 더 편한 폼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코드 폼들은 6번 줄을 엄지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엄지로 안 잡다가 처음으로 엄지로 잡으려고 하면 어려워서 그냥 다른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기타라는 악기에서 엄지로 기타줄 하나를 잡을 줄 안다는 것은 엄지로 잡지 못하는 사람보다 손가락 하나를 더 가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지로 잡는 것도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스트로크 하는 법인데요. 이건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영상으로 설명할게요. 자, 스트로크의 시작은 기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타는 오른팔 안쪽과 오른발 허벅지 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돼요. 이 상태로 손을 이렇게 놔도 기타가 이 정도는 고정될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스트로크는 오른팔의 회전 운동과 오른팔의 상하 운동과 오른손의 회전 운동이 결합된 형태예요. 자, 상하 운동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손을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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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죠. 상하 운동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소리가 둔탁하고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손목의 회전 운동이에요. 흔히 스냅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뭔가 아까보다 뭔가 좀 더 가볍고 뭔가 좀 소리가 더 낮게 들리죠. 이런 식으로 손목의 회전 운동을 써서 스냅을 이용하는 게 스트로크의 핵심이에요. 이러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운할 땐 엄지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다운을 하게 되고, 업을 할 땐 아이스크림을 검지로 퍼 올리듯이 업을 하게 돼요. 이 상태로 기타를 한 8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했는데 지금 8번을 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다시 한번 8번을 다시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넷이 일정하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강약과 박자가 일정하게 8번을 치는 게 처음에는 중요해요. 자, 지금 8번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손목을 사용해서 쳤는데 소리가 이상하고 잘 안 될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죠. 스트로크는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기타를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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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쳐보는 걸 추천드리고, 또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자신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거나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전에 못 봤던 다른 문제점이나 다른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다음은 피킹을 다운으로만 치는 습관이에요. 피킹을 다운으로만 치는 습관도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피킹이란 피크를 줄을 하나하나 피킹이란 피크로 줄을 하나하나 튕기는 것을 말해요.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얼터드 피킹은 무조건 피킹을 위아래, 위아래로 치는 것이고, 이코노미 피킹은 이코노믹이란 말이 경제적인, 효율적인이란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손의 움직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든 피킹이에요. 손이 6번 줄에서 5번 줄을 쳐야 한다면 내려가면서 다음 피킹을 하고, 손이 5번 줄에서 6번 줄을 쳐야 한다면 올라가면서 피킹을 하는 식인 거죠. 피킹을 할 땐 두 피킹 다 연습해보고 다운으로만 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치길 바래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습관은 새끼손가락을 잘 안 쓰는 습관이에요. 새끼손가락은 사람의 손가락 구조상 가장 힘이 약한 부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을 잘 사용 안 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손가락 하나를 안 쓴다는 건 기타를 치면서 엄청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꼭 연습하시고 새끼손가락으로도 해머링, 풀링오프가 가능할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해머링, 풀링오프는 나중에 배울 건데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한눈에 봐도 엄청 손가락 힘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안 좋은 습관은 피킹할 때 손날을 안 붙이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대부분 두 종류의 잘못된 자세로 하는데요. 아예 손을 떼고 피킹을 하던가 새끼손가락을 바디에 지지하고 치는 경우에 손을 아예 떼고 치는 건 잘못된 이유를 알기 쉽죠? 그냥 손을 떼고 치면 지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정해요. 그럼 새끼로 지지하는 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왜 손날을 자기가 치는 줄 위에 붙여서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위에 줄을 뮤트하기 위해서인데요. 기타를 잡으면 아랫줄은 코드를 잡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뮤트가 돼요. 하지만 윗줄은 뮤트가 안 되죠. 기타를 치다 보면 줄을 눌렀다 떼면서 기타 줄이 미세하게 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음들은 앰프를 꽂고 연주해 보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줄을 뮤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첫 수업이 끝이 났네요. 첫날이고 그리고 임강이어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말했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렇게 말로만 기타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좀 잘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도 좋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그럼 이만 첫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